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초중급 전자올겐 강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악기 판매를 하면서 제가 소비자분들께 세 가지 제 스스로 약속을 해드리는 제 마음속으로 이거 세 가지는 꼭 지켜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고요. 가격을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어떤 상품이 있는데 너무 싸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이상한 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떤 특별한 점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제 스스로 약속한 그런 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키보드가 됐던 뭐 에어로폰이 됐던 전자 색소폰이 됐던 실제 실물 색소폰이 됐던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악기에 세팅을 정확하게 해드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세팅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악기를 구매했는데 고가로 샀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다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신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를 했고 음악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악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는 사람 입장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 악기를 미리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점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구매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로폰 3.10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판매했던 모든 고객님들에게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감사해 하면서 저희 쪽에 매장에 방문해 주시고 또 택배로 보내주셔서 제가 한 일주일간은 매일 야근을 해야 될 만큼 업데이트 해야 될 물건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매일 그렇게 바쁘게 작업을 했는데 그 업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무료로 해드렸고 택배비도 제가 다 물고 택배비도 제가 다 부담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드려야 그래야 악기를 구입하고 사는 분들이 이제 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이 바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거기에 대한 세팅을 해드려야 되고 구매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왔을 때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철칙을 꼭 지켜서 하려고 제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침이 저희 호흡뮤직의 판매 방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 이제 강좌할 내용은 전자올겟 저희가 이제 많이 소개해드린 입문용 커즈와일 전자올겟 35만 원짜리 가격은 35만 원이지만 굉장히 고성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이 커즈와일 KP110 이 모델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야마하에서 나온 전자올겐 제품 중에서 100만 원 초반대고 중급 제품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PSR SX600 제품으로 강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가 지금 초중급 전자올겐 강좌를 하는 내용은 꼭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독학으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자 하는 도움을 드리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 KP110과 PSR SX600을 가지고 기능이라든지 단추 버튼이 어떠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뭐를 눌러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추 버튼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KP110과 PSR SX 600으로 그렇게 강좌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모델을 사용하시더라도 응용해서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강좌 내용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강좌는 제가 다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다 올려 드릴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첫 강의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구독을 해 놓으시고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강좌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게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첫 강의가 나가고서 세월이 좀 뭐 몇 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보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를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을 보시고 계속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올겐을 배우고 싶은데 뭐 저기 산속에 산다든지 섬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시골에 살아서 학원이 없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배울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쑥스러워서 학원을 가기가 좀 그렇다든지, 좀 연세가 있으셔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부끄럽다든지, 하지만 뭐 부끄러우면 무조건 음악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가 뭐 심심하고 뭐 외롭고 그러니까 음악을 같이 배우면서 음악으로서 위로도 받고, 뭐 연세가 있으시면 도레미파를 배우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여러모로 악기를 배우는 것만큼 좋은 취미가 없고, 악기 하나를 연주하는 것만큼 또 자기 스스로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정말 별로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그때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피아노 조율사를 거쳐서 이제 38살 때 음악대학교를 가고 다시 악기사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거,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강좌를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곡은 제가 이제 동요 중에서 고향의 봄이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향의 봄을 예제곡으로 해서 전자올겐 첫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올겐을 내 평생에 꼭 소원이야, 나는 전자올겐을 한번 배워보는 게 내 평생의 꼭 소원이다, 그래서 잘 배우고 싶다, 돈이 들어가든 시간이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악기도 사고 학원도 다닐 뭐 용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꼭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까운 이제 피아노 학원, 뭐 피아노 학원에 아무 데나 가셔도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타이밍이라든지 또 뭐 성인들을 상대로 가르쳐 주는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뭐 여러 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전문적인 실용음악을 하는 이제 전자올겐을 배워주는 그런 학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학원에 가서 배우시면은 가장 좋다. 하지만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고, 제 강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꼭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처 가까운 피아노 학원에 가든지 전자올겐 학원을 가면 제일 좋고, 전자올겐 전문 학원이 없다면은 피아노 학원 아무 데나 가서 한 달이라도 수강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도레미파 개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오른손으로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도 이 오른손으로 칠 수 있게 생일 축하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손으로만으로도 멜로디를 칠 수 있게끔 배운다든지, 바이엘을 아주 기초적인 것을 뭐 한 6개월 배운다든지, 그렇게 배우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운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이 도에다가 손가락을 얹어 놓고 도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솔이 새끼손가락에서 끝나기 때문에 피아노를 안 배우신 분들은 99%가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치기가 굉장히 연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배우면은 도레미까지 치고 파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도에서 도까지 갈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게 되니까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워야지 되는데, 기초적인 것을 그렇게 이제 탄탄하게 손가락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배우게 되면은 훨씬 더 기초가 좋으니까 앞으로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많이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뭐 지금 와서 이것을 이제 배우는데 뭐 손가락 번호를 꼭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양손을 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것을 계속 강요하면서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연습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나이 좀 있고 뭐 어떻게든 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치던 뭐 이렇게 하고 뛰고 난 다음에 일로 가서 이렇게 치던 어떻게 치던지 간에 그 멜로디만 연결되게 치면 상관이 없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배워서 지금 애기인데 3, 4살 애기인데 나중에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정확한 손가락 번호와 모든 자세와 모든 계란 모양으로 하고 팔의 팔꿈치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고 다 지켜서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뭐 대회 나갈 거 아니고 선수할 거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치든지 사실상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재미가 붙으면은 나중에 가서 습관이 들은 거를 다시 바꾸려면은 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너무 처음에 자세라든지 그런 규칙들을 너무 강요해서 하다가 재밌는 맛을 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몸을 칠 건데, 예를 들어서 솔솔미파솔랄라솔을 칠 때 솔을 치고서 여기에서 솔도미레도레를 이렇게 손가락을 바꿔서 치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서 불안정한 것을 이렇게 치든지 어떻게 치든 자기가 제일 편하고 아무렇게나 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편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치려면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자기는 뭐가 더 편하다 그러면은 자기 편한 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면 그렇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 멜로디만 자연스럽게 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러면은 KP110으로 고양이의 봄을 쳐본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고양이의 봄 악보인데 네이버에 고양이의 봄 악보 이렇게 치면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 제일 깔끔한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키보드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 위에 이렇게 이제 코드가